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핵주먹을 날렸다. 어퍼컷 핵주먹을 날렸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제 3년 뒤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이제 그럴 때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이 그 현행범이 아닌 한 헌법상 그 권한 중의 하나인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형사소추, 즉 형사상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서 그 주말에 있었던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9년 6개월 이 중형 선고, 그리고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살해금이다. 대납을 했다. 제3자 뇌물죄. 판결문만 놓고 본다면 제3자 뇌물자가 거의 100% 확실한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핵 주먹을 날렸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이재명을 향해서 비겁하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알지 않느냐? 너는 경기지사, 나는 서울시장. 부지사라는 자리가 자기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반드시 지사 혹은 서울시장, 서울시에는 이제 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시장 또는 경기도에서는 부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근데 당신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비겁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을 겨냥한 오세훈이 대북송금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중도직입적으로 죽봉으로 정수리를 때리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북 송금 혐의 중형을 선고받은 측근이 이제 그렇게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서로 광역단체장들끼리 얘기해보자. 제가 서울시장이지만 이 정도 사안을, 그러니까 북한에 100억 원, 800만 달러를 갖다 퍼부어 주고,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닌 쌍방울 그룹이라는 민간기업 돈을 갖다 퍼부어 주고, 그리고 그 대가를 약속을 하고, 뭔가 미래를 담보로 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민주당이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뭐 이런 점들을 담보로 해서 제3자인 북한에게, 북한 조선노동당에게 돈을 퍼부어 준 것을 이화영이 이재명 몰래 처리한다고? 선수들끼리 왜 그래? 이재명 당신도 알고 오세훈 나도 알고 있을 수 없는 일.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비겁한 거 아니냐? 이재명 비겁하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세훈 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른 예를 들면 말이죠. 침묵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1심 재판부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든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이화영이 무슨 죄냐? 사법부 나를 단죄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말이죠. 네? 그리고 아니면 그 이제 딱 한 구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의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뭐 이런 그 한 줄,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그 판결문에 있는 그 한 줄.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말은 얼토당토 않다. 나는 관계없다. 이화영이 혼자서 뭔 짓을 했는지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화영은 가타부타, 아니 이재명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모든 것은 내 잘못. 이화영은 부지사, 나는 지사. 어?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랬다. 이화영은 심부름만 했다. 이화영을 당장 풀어줘라. 죗값을 물으려면 나한테 물어라. 뭐 이렇게 대차게 한번 나와 본다든지. 아니면 뭐 꼬리 자르기를 이화영 혼자 다 한 짓이지 나는 여기 일절 몰랐다. 나하고 쌍방울이 2년이라는 건 내가 메리아스 한 장 사입은 것밖에 없다. 옛날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을 오세훈 시장이 일랄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순간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다. 아무튼 수원지법 1심 재판부 이재명 측근 이화영에게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400만 달러를 불법 대납시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원래 공소장에 말이죠.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이화영이 보고를 했다. 이렇게 적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영 역시 검찰 수사 때는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화영의 부인되는 백모 씨가 법정에 나와서 정신 차려라 뭐 이러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자 이화영은 자기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건 뭐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운동권은 계급이 있습니다. 운동권에 누가 더 핵심 그 죽인지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계급이 있는데 이화영 부부의 경우에 이화영 부인이 훨씬 위쪽이고 이화영은 그 밑이고 그리고 이화영의 그 예전에 그 뭐 법률적인 조문을 자문을 하기 했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화영 씨는 아주 그 심지가 전혀 굳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귀가 얇아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리 휩쓸리고 뭐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캐릭터가 어?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 그리고 경기도의 부지사를 하고 인텍스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전혀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한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신 차려라 하면은 응? 내가 이거 뭐 지금 뭐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이래서 바로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영은 또 검찰이 뭐 연어 안주를 해서 술판을 벌이면서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말이죠. 자신을 회유했다. 뭐 이런 주장 여러 가지고 또 엄청 화제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검찰은 이제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그리고 이화영 함께 묶어서 공동 정범으로 추가 기소. 빠르면 이번 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항상 목에 자극이 가서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 힘을 안 줄 수가 없어서
나직나직 이렇게 속삭일 수는 없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쩌면 그 이재명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은 대장동보다 훨씬 더 중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위중교사 혐의 그리고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중한 혐의가 될 수가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냐 아니냐 뭐 이 정도일 뿐이지 그것이 곧바로 쇠고랑 차고 교도소 안에 수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제3자 뇌물죄 이것은 유죄가 되는 순간 벌금형 집행유예 이건 꿈도 못 꿉니다. 이건 바로 교도소로 직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종범격인 이화영이 9년 6개월인데 주범인 이재명은 거기에 곱절은 받아야 그 곱절에 그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뇌물죄라는 건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뭐 살인, 뭐 이것도 아주 이 특수살인 강간, 이런 거에 준할 만큼의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요, 이론상으로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한 것이 이게, 예, 형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특히 정치인들의 뇌물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엄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이 9년 6개월이 나온 거고 이재명은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얼마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이재명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화영 쪽의 선고 내용을 휴대폰으로 보고 법정에서 눈을 딱 감고 5분 동안 깊은 생각이 잠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봉으로 이재명의 청소를 친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께 한 말씀 제가 드리랍니다. 오 시장님,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야만 이런 일을 아는 게 아닙니다. 네. 초등학생도 합니다. 네. 예.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지 않고 그냥 웬만한 자리에 있는 또는 이런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이 정도 100억 원에 가까운 800만 달러가 오고 가는데 그거를 그 기관장 몰래 부기관장이 지 멋대로 다 처리한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 압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일은 가능성은 0.0000001%도 안 된다. 예. 그러면 뭐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밝히는 일은 검찰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재판장에 추상과 같은 선고로 밝혀지는 일만 가능할 뿐 나머지 방법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령 뭐 금년 지나가고 내년부터는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방선거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냐,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구냐, 이런 얘기로 이제 날밤을 새우면서 정치권이 흘러가고요. 그때는 어떠한 그 국민들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국민들한테 인기는 없지만 국민들과 국민들의 자손들 그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 개혁 조치는 불가능한 그런 시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은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내배째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을
유시로 해서 거기에 법조인들이 줄줄이 이재명 방풍, 호위무사, 예,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방탄조끼를 두 겹, 세 겹 껴입는 그런 상황이 이제 노골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2024년 올해 한 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아무튼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있었고 오늘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국민을 대표한 듯이 오세훈 시장이 대북 송금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재명 당신 참 비겁하다.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